네, 북한이 오늘 새벽 우리 군이 실패로 판단한 이 탄도미사일 발사가 다탄두 능력 확보를 위한 성공적 시험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우리 군 어제 새벽 북한이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 실패했다고 판단했는데 북한은 성공했다 이렇게 성공한 실험이다 이렇게 네.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얘기한 겁니까, 북한? 예, 북한이 이제 어제 실험한 것이 이것이 이제 우리 합참에서는 소위 말해서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이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북한의 이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미사일 총국이 얘기한 걸 보면 그게 아니고 예, 네. MIRV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다탄두 기술이죠. 네. 다탄두에 3개의 탄두가 탑재해 있었는데 그것이 각계 예. 분리되면서 정확하게 분리되는 그 시험을 했다. 그래서 이것은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북한 스스로가 발표를 했는데요. 네네. 이것은 사실일 수도 있고 가장일 수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분석이 필요한데요. 사실 부분은 뭐 제가 더 이상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과장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비행운이 이게 정상적인 비행체의 비행으로 날아갔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대한민국 구도를 사람들이 보면, 측정할 네. 정도로 이제 볼 수 있을 정도의 그렇게 비행운이 날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 말의 의미는 엔진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게 한 230km 정도 날아가서 원산 앞바다에서 이게 터졌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이런 중요한 시험을 하는데 MIRV라고 하는 이 다탄두 각계격파 이 탄두를 실험을 하는데 예.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실험을 할 수가 있는가?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오히려 북한이 실패한 것을 좀 과장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은가?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첨언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다탄두 미사일이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 만약에 성공이었다면 이 다탄두 미사일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위협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한테는 이제 큰 위협은 아니고요. 예, 한국을 그렇습니까? 향해서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 이미 여러 종류가 있고 KN-23, 24, 25가 대표적이죠. 네. 그 사거리가 400에서 800km 정도 나가는 거니까 네네. 굳이 한국을 향해서는 MIRV를 이렇게 사용할 필요는 없고 예. 중요한 것은 다탄두는 주로 이제 미국을 향한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지금 장거리 탄도미사일 ICBM까지 확보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두 가지 기술이 남아있는데 하나는 재진입 기술이고 하나는 그게 다탄두 기술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본토에 도착하면 한 개는 워싱턴으로 한 개는 뉴욕으로 한 개는 또 다른 시로 이렇게 보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전혀 이제 대응이 안 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능력을 이제 확보하겠다는 그게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는데 북한은 이것을 이제 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발표를 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극초음속 미사일의 경우 이제 평양에서 서울까지 딱 1분이면 뭐 도달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최근에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협력 쪽에서 밀착 행보를 보여왔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기술을 이전받아서 시험에 이제 사용을 했을 가능성 여기에도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한국 합참의 표현대로 이제 한다면 그게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하고요. 또 이제 북한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이게 MIRV 시험용이라고 하는데 두 개 다. 네. 그러니까 두 기술 다 러시아로부터 전수받을 가능성은 있다라 이렇게 보는 거죠. 왜 예. 그러냐면 사실상 이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북한은 지난 4월달에 실험해서 성공했잖아요. 고체 연료로 다 성공을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거리를 늘리는 문제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추가적인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로부터 전수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만일에 이게 MIRV라고 북한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북한에서의 계속 기술 개발을 통해서 여기까지 근접했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 결정적으로 러시아의 기술이 들어갔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두 개 다 그것이 예. 어떤 것이든지 간에 러시아의 기술이 들어갔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죠. 지금 부산에 그 루즈벨트 함인가요? 네네, 항공모함 네. 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북한이 지금 하는 도발들이 예. 이거를 겨냥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예민하게 보는 건 이유가 있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제 예. 이게 항공모함이 들어올 때마다 북한은 그냥 있지는 않았어요. 항공모함이 들어올 때마다 항상 북한은 여기 예민하게 반응했고 여기에 대한 도발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항공모함이라고 하는
하는 것이 전투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전자전기를 포함해가지고 한 90여 대, 축구장 한 3배 크기에 성문 수만에다 한 6천 명. 그러니까 떠다니는 군사기지니까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데다가 이제 네. 루스벨트함이 들어왔고 게다가 이제 우리가 프리덤 엣지 훈련을 한미일 연합 훈련을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반응하는 차원에서 북한이 이런 시험 도발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네. 앞서 리포트를 통해서도 보셨지만 네.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전이 장기화에 돌입을 하면서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의 뭐 병력을 파병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통해 가지고 상호 지원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모든 수단을 동원을 해서 군사적 지원과 기타 지원을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하고 있는 총포탄 그리고 네. 탄도미사일도 상호 지원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상호 지원은 모든 수단이니까 예. 여기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인력 송출하는 것도 일종의 예. 상호 지원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공병단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예. 참여하는 것도 상호 지원이 될 수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러시아 입장 같은 경우는 러시아는 지금 그 병력들이 모자라는 예.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업의 동공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력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인력들이 재건 사업에 참여하거나 그들의 이제 동공화된 그런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북한으로부터의 그 인력 송출이든 또는 북한군의 파병이든 이건 굉장히 환영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죠. 알겠습니다. 네. 오물풍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네. 오늘 3일 연속 지금 보냈단 그렇죠.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에 온 핵 항공모함 때문에 그러는 건지 네. 탄도 미사일도 발사를 하고 이건 자기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한 반발입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저기 루스벨트함 들어왔다고 이제 이것 가지고는 이제 사로 이제 그렇죠. 예. 성호 이제 이게 그거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결국은 이제 나흘 연속이죠. 나흘 연속인가요? 사흘 연속. 사흘이요. 네, 이렇게 한 것은 예. 결국은 우리 자유북한연합에서 보낸 탈북 단체의 그런 그 풍선에 대한 대응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우리 군은 9.19 남북 군사 합의로 중단됐던 서북도서 해상훈련 7년 네. 만에 재개를 했습니다. 네. 이것도 상당히 북한한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한테 우선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우리는 네. 이제 사실상 군사 합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그 서북 도시에 있는 해병대 장병들이 전부 다 이제 해병 2사단으로 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포항까지 가서 훈련을 했잖아요. 맞아요. 네. 거기에 필요 없는 돈 들어간 것이 160억 원 이상 들어갔어요. 게다가 이제 현지 훈련을 하지 못하고 현지화가 다른 데서 훈련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7년 만에 훈련을 재개한 것은 자기가 싸워야 될 지역에서 제대로 훈련한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의 대비 태세, 또 대응 능력,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보여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한미 공군 그 쌍매 훈련도 지금 하고 있는 네네, 상황이지 네. 않습니까? 우리로서는 이제 당연히 해야 할 훈련을 하고 있는 네네, 건데 네. 북한에서 봤을 때는 이런 걸 보고 또 도발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까? 북한은 전반적으로 이제 쌍매 훈련만 가지고 이제 얘기하지는 않을 거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루스벨트함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그 프리덤 엣지 훈련 여기에 대한 이제 대응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네. 이제 좀 전에 우리 여자 앵커님께서 질문하신 네. 것처럼 서북 도시에서도 지금 7사기 훈련이 있었잖아요. 예. 여기에 대한 반응 분명히 할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도발을 좀 준비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은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